네, 3포인트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대응 좀 어떠셨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재밌어졌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다 똑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일 연속 음봉이 나온 게 요 근래 없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5월달에도 이제 이틀 정도는 음봉이 나왔었지만 3일 연속 음봉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변화가 생기나? 라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좀 봐집니다. 사실 오늘 시장 열게 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술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나라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그냥 사르르 녹여버렸죠. 지금 개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를 바라보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최근에 26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것은, 물론 대외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대외 이슈보다는 국내 쪽의 신정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네, 그 연관된 게 다 시장을 하드캐리한 스타주가 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지난주 화두가 됐었던 것들이 이번 주 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화두가 됐었던 것들이 네. 아시겠지만 뭐 소버린 AI, 네.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 정책의 기대감에서 시장을 이끌었고 그 뒤에 하이스를 포함한 반도체가 받쳐주게 되면서 그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쭉 밀어올렸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힘이 빠지니까 시장이 상승세가 주춤해지게 된 거죠. 결론은 뭐 시장 현상만 보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더 갈까 말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부터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7월 달이 되게 되면서 또 주도세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월이 바뀔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그리고 해가 바뀌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었던 경험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7월 달 미국 대선이 화두가 되게 이슈가 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었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도주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조선방산이 지금까지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외 이슈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내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 화두가 됐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이제 AI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아마 자금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주도주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 방산이 계속 갈까요 말까요? 오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질문을 오늘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방산은 좋아요. 앞으로 나올 실적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대외 여건을 보더라도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거하고 주가가 같이 갈 때가 있지만은 이게 또 디커플링이 같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게 되면은 언제를 말씀드리냐면은 전력설비를 한번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자, 이 전력설비에 대한 업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적이 없는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올해 1월 24일부터 보게 되면 주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주가와 어찌 보면 업황이 이제 디커플링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때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그 조선주가 급등을 했었고 방산주 급등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지만은 시장의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가와 업황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은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와 업황이 꼭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해서 먼저 간 거, 주가가 먼저 간 거죠. 그런 거는 요주가 이제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라 봐야 되는데 그 판단을 조금 미룰 건가 빨리 할 건가 그 차이라고 좀 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퍼스트 무버 말고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면은 문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시장의 눈치를 보고 시장의 자금의 이동이란지 이런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어찌 보면 오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미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달이 바뀌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었던 경험치가 작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플랫폼이든지 이쪽이 주도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올해 1월 달에 전력 설비가 조선 방산 쪽으로 수급을 뺏겼던 것처럼 또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리 준비는 조심해서 네, 나쁠 건 없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시장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도주가 바뀌는 시기 과도기입니다. 그럼 후보군은 플랫폼하고 반도체 보시는 게 맞으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정도? 바이오? 네네. 이게 바이오가 네. 정책적으로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이제 공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후보 시절에 바이오 5대 강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신약 개발에 어떤 지원에 대한 얘기가 세제택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바이오 쪽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면은 뭐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로봇이 조용했다가 가는 것처럼 네, 그럼 3군 정도로 해놓을까요? 어. 주도주 후보 3군 정도. AA 정도?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워낙에 또 종목의 범위도 넓고 오늘도 보면 네. 몇몇 종목들 강하게 튀어오르기는 하거든요. 어떤 집단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 뿐이긴 한데 플랫폼과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 3,100을 강하게 뚫어줄 스타주가 등장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낌새 좀 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포인트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먼저 1포인트 살펴봤고요. 네, 2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원자력 사상 최초로 고리 1호기기 해체를 결정했다. 더 돌려도 되는데 왜 벌써 해체하냐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시각도 있고 어쨌든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걸 네네. 해체하기로 결정이 난 것인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한다고 하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보니까 리스크한 게 네. 되게 많아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원전 해체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찌 보면 먹거리 신사업 발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군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나라 원전 시공 기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만드는 것과 이걸 해체하는 건 또 다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면은 과연 우리나라한테 이런 것들을 맡길까라는 것도 우리 한손에서는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 뭐 SMR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뭐 진입해 나가겠지만 그런 국면들 속에서 반대로 이제 해체하는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먹거리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앞으로 데이터가 될 거고 처음으로 어떤 실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소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500조 시장이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근데 네. 왜냐하면 노후화된 원전이 되게 많던데요. 예. 근데 항상 좋게 전망할 때는 수치가 크게 나와요. 항상 크게 나와요. 뭐 전력 설비도 좋긴 좋은 건 사실인데, 네.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전력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크게 전망하는 것도 있고, 과거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 시뮬레 같은 경우도 시장 전망치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보고 있고, HBM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볼 때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지금 500조 규모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열릴 시장이 크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해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게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쪽 시장도 우리나라가 좀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노이즈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금 사업운영을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얘기했을 때 소위 말하는 APAR 1400이라는 경수로 원전에만 상당히 많이 집중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MR이라는 지금 해체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늦었었다라는 거죠. 네. 어쩌면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할 때 늦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그런
비밀 협상이 어떤 내용을 흘러갔는지가 좀 그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웨스팅하우스 같은 노이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유럽에서 폴란드, 체코 외에 다른 지역의 어떤 그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주가 전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앞으로 경수로 원전 수주가 좁아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SMR 설계 기업들이 글로벌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한성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발을 들였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차를 얼마만큼 빨리 극복하냐가 관건인데 아마 그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넓혀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라고 신사업 발굴하는 게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전 섹터 내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발굴됐다는 그런 맥락에서 네, 뭐 오리피텍이라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앞으로는 결국 SMR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두산 LBT, 뭐 현대건설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쪽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섹터 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은 결국 SMR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SMR이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이 노후화된 원전을 이제 교체하는 이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네네. 나타나게 된다면은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산 기술로만으로도 이제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게 퍼지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테마가. 로봇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뭐 휴림 로봇만 네네.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야에 로봇이 많이 투입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로봇주로 매길 확산 가능할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지는데 아마 이 원전 해체 시장보다는 네. 그 정책 테마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지금 아시겠지만은 과기부 장관의 LG AI 연구원장이 지금 이제 내정이 예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찌 보면 방금 이 원전 해체장의 협동 로봇 이쪽보다는 아무튼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 뉴로메카죠.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조선소에 대한 용접 로봇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길게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로봇은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건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인가 짧게 끝날 것인가 그걸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 과거에 이제 과거를 해봐야 그렇게 멀진 않지만은 최근에 조선소 쪽으로 이 용접 로봇이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그게 길게 가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 해체 시장의 어떤 로봇 활용보다는 지금 어쨌든 과기부 장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서 정제에 대한 수혜 요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모멘텀이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동보다는 휴머노이드다. 네. 대세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3포인트 다음 주 이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섹터 네.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픽을 해오신 게 AI. 방금 뭐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AI도 이게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종목들이 변동이 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응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영역인 네네. 거잖아요. AI 쪽도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네이버의 조정이란지 카카오의 어떤 조정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매수계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자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네. 자 최근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5월 16일부터 상승이 나왔다는 전제를 깔고 보게 되면 지금 한 달 만에 100%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잡아요. 잡을까 하다가 놓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같이 조정이 오늘 끝이 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의 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AI가 소버린 AI 이게 화두지만은 결국 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거에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이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어떤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이용했던 서비스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갈증을 해소했던 게 결국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버린 AI, 스테이블 코인 이게 결국 보게 되면 모바일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과거의 비대면처럼 가장 적합한 업종은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네. 어쨌든 AI 그 정무수석에 네이버 출신이 같고 중기부 장관에 또 AI 출신이 같고 수혜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다 밀가 몰아주기 같은 그런 안 좋은 맥락이 아니라 여기에 출신이 어쨌든 내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사업적으로 떠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결국 연결성이잖아요. 연결고리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이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AI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정무수석께서 하이퍼클로백스를 이분이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여력, 정책의 어떤 지원 이런 여력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하이퍼클로백스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픈 AI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한국의 AI 밸류 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도 나온 상황들이고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18개 특허청 출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회사의 어떤 정책 방향도 같이 따라가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저는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조선방산 얘기했을 때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 네. 조선방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시선이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플랫폼이란지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3,1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시장이 증시가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저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이 3,100포인트까지 가는 구간들 속에서 플랫폼과 하이셀 필두로 한 반도체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외국 매수가 붙었던 거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라면은 다시 3,100포인트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플랫폼이 과거 202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끌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 방금 화면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지금이 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했잖아요. 네네. 네카우를 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ETF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민되면. 그렇죠. 네. 타이거 인터넷 탑10 이란 걸 ETF를 드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를 살까 카카오를 살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네카우를 사라. 네카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죠. 엄마 아빠일 때 엄빠를 선택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힌트 주셨는데 사실 민간 AI 그 전문가가 청와대 정책 수장을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네카우를 또 내 손 안에 줄 수 있는 네, 조정의 네.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부분 저희 전략으로 들어봤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